후한 말기의 명문가 원씨 가문은 4대에 걸쳐 삼공을 배출한 최고의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원소는 이러한 가문의 후계자로 태어나 엄청난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의 집안은 황제와의 인연도 깊어 조정 내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명문가의 후예라는 자부심은 오히려 그의 한계가 될 것입니다. 원소는 어려서부터 명문가의 후예답게 훌륭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유학경전과 병법을 두루 섭렵하며 정치적 포부를 키웠습니다. 당시 유명한 학자들과 교류하며 인맥을 넓혔고 이미 젊은 나이에 팔준이라 불리는 인재들 중 한 명으로 꼽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학식은 실전 경험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1840년 황건적의 난이 일어나며 후한 왕조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원소는 이 기회를 틈타 군사력을 모아 황건적 토벌에 참전했습니다. 이때의 경험은 그가 군사 지도자로 성장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장에서 직접 지휘하기보다는 후방에서 명령을 내리는 방식을 선호했는데 이는 후일 큰 문제가 됩니다. 185년 동탁이 정권을 장악하고 폭정을 일삼자 원소는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그는 동탁의 전횡에 맞서 궁궐에서 공개적으로 대립했고 결국 낙양을 떠나 반동탁 세력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의 결단은 원소의 정치적 입지를 높였지만 동시에 그는 자신의 세력만을 과신하는 오류를 범하기 시작했습니다. 원소는 반동탁 연합군의 맹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의 명문가 출신 배경이 큰 작용한 선택이었죠. 하지만 그는 여러 군벌들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각 군벌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겼고 원소는 이를 효과적으로 통합하지 못했습니다. 연합군은 동탁을 몰아내는 데 실패했고 이는 원소 리더십의 한계를 드러낸 첫 사례가 되었습니다. 동탁이 죽은 후 원소는 기주를 차지하며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전략에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유능한 장수들의 충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으며 특히 저수 같은 참모들의 현명한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점차 부하들의 불만을 사게 되었고 결국 원소의 세력은 내부부터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200년 원소는 막대한 군사를 이끌고 조조와 관도에서 결전을 벌였습니다. 수적 우세에도 불구하고 원소는 참모들의 계략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공격했습니다. 게다가 병참 보급에 소홀했고 결국 조조의 기습에 의해 대패하고 말았습니다. 이 전투는 원소 세력이 쇠퇴하는 결정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관도대전 패배 후 원소는 건강이 악화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의 세 아들 사이에 벌어진 후계 다툼이었습니다. 원소는 맏아들 원담을 제치고 막내 아들 원상을 후계자로 지목하며 내분을 촉발했습니다. 이 결정은 원씨 가문을 완전히 분열시켰고 결국 조조에게 각계격파당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202년 패배와 배신, 아들들의 다툼으로 인해 쇠약해진 원소는 병사했습니다. 그의 죽음 후 원씨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아들들은 서로 싸우다 조조에게 하나둘씩 제거당했고 결국 4대에 걸친 명문 원씨 가문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원소의 야망은 결실을 맺지 못한 채 비극적 종말을 맞이한 것이죠. 역사는 원소의 실패 원인을 명문가 출신의 자만, 부하들을 통솔하지 못한 리더십 부재, 유능한 참모들의 조언을 무시한 독선으로 분석합니다. 그는 모든 조건을 갖춘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통치자로서의 자질은 부족했습니다. 삼국지 시대는 실력과 능력이 혈통보다 중요했던 시대였고 원소는 그 교훈을 몸소 보여준 비운의 인물이었습니다.